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지난 7월 17일이었죠. 여야 정치권이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는 가운데 김명호 씨가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장기 단식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의 상징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동조 단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46일이 지난 오늘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단식을 중단하면서 몸이 다소 회복되면 다시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의 몸이 회복됐을 때쯤 세월호 문제도 해결되고 정상화된 정치권의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유가족 김영호 씨의 46일간의 단식, 이번 단식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김영호 씨의 46일간의 단식, 이번 단식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4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온 유민이 아빠 김영호 씨. 네. 오늘 단식을 중단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 단식에 돌입을 했고요. 오늘이 46일째를 맞는 날입니다. 최근 그 일부 보수 언론 그리고 사이트 등을 통해서 근거 없는 비방성 글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견디기가 매우 힘든 상황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오늘 김 씨를 대신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언제 특별법이 타결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김 씨는 유일하게 남은 딸 유나 그리고 모친을 위해서 또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엇보다 둘째 딸 유나 양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오고 있어서 네. 단식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족대책위원회 측에서는 향후 네.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요. 역시 같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세월호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 중 누구도 성금과 보상금을 단 한 푼의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고요. 네.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루머나 흑색선전을 양상하는 분들에게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소문이 많이 또 들어왔었나 봐요. 그렇죠. 근거가 없는 거죠. 네. 네, 또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는데요. 마치 자신들이 유가족과 대화를 했고 여기서 진전이 있어서 유민 아빠가 단식을 풀었다고 얘기를 한 것은 세월호 참사를 전략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던 우리의 바람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양측 다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요. 45일간 단식을 해온 김 씨
씨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고요. 아울러 이 단식 중단을 계기로 새정치민주연합도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혜 대변인도요. 역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이것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 제정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된다면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양쪽 다 환영하기는 했는데 예, 이야기가 다르네요. 네, 방법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안산 단원경찰서가 세월호 유족들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들, 이 악성 댓글들을 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사람들 조사 중이네요. 모두 그렇습니다. 뭐 89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네. 아마 지금 이제 드러난 것만 이 정도 테고요. 더 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게 지난 4월 16일이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명예훼손과 모욕 등 이런 사건들은 8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89건? 네. 유형별로 보면은 모욕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이 있었습니다. 참 전해드리기 민망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만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황모 씨의 경우는 지난 4월 30일 대구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이용해서 글을 올렸는데요. 일간 베스트 게시판에 유가족이 대단한 벼슬인지 알고 짓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입건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16살인 이모 군은 지난 18일 서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글을 올렸는데요. 네. 세월호 안에 있는 학생 친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죽으면 보험금 타고 부모들 땡 잡았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입건됐습니다. 네. 이들에게 인간성이나 양심이 있는지 참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번에 쓸데없이 부지런한 사람들이라고. 네. 네. 윤모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군 인권센터에서 추가 폭로를 했는데요. 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재차 부인에 나섰는데요. 예. 일단 어제 군 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윤일병의 유족과 김일병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은폐할 이유도 없고 허위로 이야기할 까닭도 없다면서 재차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의무실에 있던 핵심 목격자 이 김모 일병 측이 지난 6월 공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요.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증언을 거부한 것처럼 발표를 했었지만 당시 김모 일병의 아버지는 이 공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대로 설명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들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법률 지원단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싱크홀 이야기 좀 해보죠. 최근 싱크홀 문제로 이게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지하철 9호선 공사 때문이다 이런 겁니까? 네. 이게 정말 이것 때문인지 다른 여타의 원인이 있는지 일단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네. 싱크홀 발생 원인을 조사했던 서울시 전문가 조사단은요. 지하철 9호선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의 부실공사가 네. 이번 동공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조사 단장을 맡은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요. 오늘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석촌 지하차도 동공은 지하철 9호선의 실드 터널 공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드 공법이라는 것은요. 이 원통형 기계인 실드를 회전시켜서 흙과 바위를 부수면서 수평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네. 이 당초 예측량보다 14%나 많은 토사를 많이 파냈다는 겁니다. 더 많이 팠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무너졌다는 거죠. 네. 이 삼성물산 측은 석촌 지하차도 주변을 책임지고 복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서울시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조사하고 나서 얘기하나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대법원 판례에 관련된 것인데요. 전국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잇따라 대법원에서 깼습니다. 네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대법원 3부는 지난 27일요. 이 2009년 철도 파업을 이끌었던 이모 씨 등 전국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3건의 원심을 잇따라 깨고 네.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재판부는 원심과는 달리 이 당시에 철도 공사 측이 노조의 파업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예고는 됐지만 실제 강행할 거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라는 그런 판단인데요. 관련해서 지난 2011년 3월에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면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격적이란 말이 중요해서 그렇죠. 전격성. 네. 예. 그래서 2011년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쨌든 업무 방해죄를 주장한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판례 변경에 참여했던 한 전직 대법관은 이번 판결
판결이 당시 그 취지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 예, 이제 막 20분 됐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퇴근길 정체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요. 특히 서부간선도로가 성산대교에서 금천교 사이로 양방향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린다고 보셔야겠고, 우회길인 안양천길도 오금교에서 이대 목동병원 쪽으로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주변에 국회대로 도심 쪽으로는 신월부근에서 서행이고, 반대 인천 쪽으로 가는데 영등포구청에서 목동교 지나는데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인로는 구로지하차도에서 거리공원까지, 반대 서울교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각각 신호 대기 시간 길게 봤고요.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 일산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각각 길게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역시 가양대교 중심으로 양방향 서행이 되는데, 하남 쪽으로 가는 데는 여의교부터 동작대교,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나는데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오이사 조치.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발효가 되었었죠. 오이사 조치는 남북교역, 북한 방문, 신규 대북 투자 중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유기준 의원. 유기준 의원이 오이사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새누리당의 유기준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 느닷없는 게 아니고요. 아, 예. 그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아하. 이제 우리 통일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건데, 예.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그 독일 드레스덴에서 네. 그 좋은 북한에 대해서 좋은 그런 말씀하셨고, 또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오이사 조치가 이렇게 그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남북 교류 협력을 중단한다고 한다면은, 네. 북한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4년 전인 2010년도에 천안함 사태가 있어서 그때는 이런 조치가 타당했다고 봅니다만은 네. 이제는 시간도 많이 경과한 데다가 또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상대로서 또 개혁 개방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그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오이사 조치는 이제는 좀 명시적으로 해제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조치를 좀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어제 기자회견 하신 내용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그런데 오이사 조치를 계속 유지해온 것은 현 정권 들어서면서부터서도 계속 유지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걸 바꾸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 유기준 의원님은 소위 그 친박계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요즘 친이 친박이란 게 예. 구별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예. 이제 어떻게 하면은 예. 이런 우리가 이제 사실 남북한이 대처하고 있으면서 네. 그 긴장이 높아지면은 그에 대해서 비용을 많이 지급하고 예. 또 남북한이 긴장을 늦추고 서로 대화 협력을 하게 되면은 긴장도 낮아지고 또 여러 가지 그 나라 전체에서 예. 많은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봐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네. 더 이상 그 의미를 두는 것은 물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네. 당장 북한의 드레스덴 선언에 보면은 북한의 민생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고 예, 또 상호 신뢰도 구축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예, 예. 이게 있다고 그러면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어제 드린 거죠. 그걸 제가 질문한 이유는요. 예. 그동안에 사실 야권에서는 네. 오이사 조치를 폐지하거나 예. 완화하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해왔었습니다. 네네. 근데 새누리당 안에서는 감히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또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야당에서는 예.
물론 그런 말씀들 쭉 해오셨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이제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뭐 화두로서 필요한 때는 있었습니다. 우리 2010년도에 그 당장 천안함 폭침 사태가 발생해서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랬었는데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거기다 대고 바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북한이 천안함이 자기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예.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진도가 나갈 수 없는 예, 사정이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래서 유기준 의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셔서 그럼 이제 좀 정부에서도 귀를 기울이겠다. 예. 정부의 대북 정책도 변화하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네. 뭐 이게 정부와 뭐 의논을 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면 그건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제 정부는 네. 그동안에 어떤 명시적으로 그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예. 거기다 대고 막 해제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입장이 당장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예. 정부를 이끌고 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평화적 통일 네.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다른 분도 아니시고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신데 네. 네. 그 외통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예,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우리 이제 분단이 이제 7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뭐 분단을 할 때 1945년, 1947년 이때쯤에는 남북한의 경제 규모가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최근에 그 통계를 보니까 한 40대 1의 격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경제 규모로 봐서는. 예. 그러면 이거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은 이제 더 이상 네.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예. 북한을 그렇게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서 북한 동질성 회복이라는 말도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예. 남북한 70년 동안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고 한다면은 그 언어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을 테고 또 경제 격차도 많이 벌어져 있는 이런 사정에서 갑자기 통일이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알겠습니다. 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오이사 조치 해제라고 하는 표현은 알아듣겠는데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까 하는 것인데요. 우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개성공단은 현재 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있고. 뭐 그런 그냥 놔둬도 될 것 같고요. 네. 금강산 관광은 지난번에 그 북한 경비병에 의해서 박왕자 씨가 예. 그 비격대에서 사망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중단이 됐는데 네. 그 부분도 이제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북한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사 표시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백두산을 가게 되는 경우에도 네. 뭐 중국으로 해서 한참 그걸 돌아서 가는데 예. 이제 뭐 바로 북한으로 가서 그 백두산을 민족의 성지라고 이렇게 말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네. 거기 가서 관광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어떤 그 기점으로 해서 네. 계기로 해서 예. 그 남북한의 교류가 늘어나고 또 남북한이 벌어졌던 이질성도 회복할 수 있고 네.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이제 북한 통일되고 난 이후라고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은 예. 북한의 그 SOC 사회 간접 자본들이 많이 지금 낙후해 있거든요. 예. 뭐 철도, 도로, 도로, 예. 항만, 예. 공항 이런 시설들은 그 우리가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털없이 이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걸 통일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점검하고 손본다고 한다면은 굉장한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통일 비용을 먼저 지출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예. 본다면은 북한의 뭐 도로라든지 북한의 항만 뭐 철도 이런 것을 좀 점검하는 것도 네. 상당히 좀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대처하고 있는 것은 엄정한 또 현실이기 때문에 예. 북한이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군사적 목적을 달성한다든지 아니면 체제적 옹호 수단으로 이것을 전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고 예. 여기에는 이런 것을 할 때는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가 돼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또 함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두산 관광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주 귀가 번뜩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백두산 단체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낮은 핫산 개발 사업 이야기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나진이 뭐 북한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제 그 도시고 그다음 핫산은 고유업이 러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 그 두 도시 사이에 철도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그 주종을 이루는 것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뭐 물건을 수입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수출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 철도망을 미리 점검을 한다면은 그에 대해서 물류 비용을 많이 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장 지난번에 그 푸틴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의논을 박근혜 대통령과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거기에 러시아가 지금 시베리아 개발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하. 거기는 뭐 천연 자원들이 많이 매장돼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최적의 파트너로 한국을 상정하고 있거든요. 예. 또 그리고 나중에 그 천연 자원의 소비지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한국, 일본, 중국 등 이런 나라가 될 텐데 그러면 그걸 잘 실어 나르려면은 미리 그 철도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낮은 핫산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또 단순히 철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또 다른 뭐 공업지구라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여러 가지를 또 한다고 한다면은 네.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될 거고 요즘 뭐 영화 보면은 명랑이라고 왜 저 예. 이순신 장관 나오신 거 있죠? 네네. 이순신 장관이 거기 이 남쪽에 근무하시기 전에는 네. 그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두만강 하류에 있는 녹번도라는 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거기 낮은 핫산이 거기 있는 섬이죠. 네.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오이사 조치 해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구체적인 사업까지도 제안을 하신 것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대화의 채널을 예. 좀 공식화해서 무조건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무슨 양측에서 무슨 특임 대사 같은 것을 임명을 하든가 말이죠. 그러니까 늘 좀 자주 평상시에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데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을 지금 제안해 두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아직 답이 없네요. 예. 예, 그뿐만 아니라 이게 이런 민간 차원의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부 차원의 교류는 좀 상당히 좀 막혀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예. 또 실질적으로 그런 SOC의 점검이라든지 SOC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공업 경제협력지구를 같이 개발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민간 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민간 업체를 통해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그래도 좀 많이 활성화하는 것. 예. 그러면 아마 북한에 책임 있는 사람들, 책임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 테고 또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회사들 지금 낮은 핫산 같으면은 우리 코레일이라든지 현대건설 예.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그런 회사들과 거기 책임지고 있는 회사들이 북한 회사들이 계속해서 의논하고 한다면은 그런 것도 하나의 큰 계기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이번에 좋은 기자회견도 하시고 하셨는데, 국회가 저렇게 꽉 막혀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주 국회 왜 일 좀 안 합니까? 이게 당장 저희들 외통위는 예. 이번에 해외 국감을 8월 말에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예. 그럼 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바람에 다 일정을 취소해가지고 네. 이 좀 국격에도 굉장히 좀 큰 훼손이 있을 것으로. 그 야당을 잘 좀 설득도 하시는 것도 여당의 책임 아닙니까? 정치회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네. 여야가 네. 여야를 떠나가지고 다 책임이 정치권에 있는 것인데. 예. 세월호 전국으로 인해 가지고 이 파행 사태가 오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늘 마침 또 단식도 중단하신다고 그러는데 뭐 이런 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야당이 다시 국회에 돌아와서 좀 있으면 정기국회도 시작되고 그러는데 민생 현안을 같이 의논해서 국민이 원하는 그런 참다운 국회 모습을 같이 보여주기를 저도 기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좀 설득 좀 해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의 유기준 의원이었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트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앤닥터. 유호정 씨,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끊임없이 기록을 깨는 평생금융. 아낌없이 이웃에게 돌려주는 나눔금융. 흔들림 없이 신뢰를 지켜온 서민금융. 한마디로 대한민국 생활금융.
메이크굿 MG 새마을금고.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앞서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김용호 씨가 단식을 시작한 날을 7월 17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7월 14일이죠. 네. 정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김용호 씨의 46일간의 단식, 이번 단식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고요. 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 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세월호 유가족 김용호 씨의 46일간의 단식, 이번 단식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8564님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단식 전보다 진전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허무한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에 5874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쉽지 않았던 단식 덕분에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포커스와 셔터를 하나로 레이저 오토포커스.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유민이 아빠 김영호 씨는 오늘로 단식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되는 모양새인데요. 나흘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도 파행이 우려되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그리고 유가족의 이견도 좁혀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세월호 전국의 돌파구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은 정의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단식 9일째시죠? 글쎄,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지금 장소가 지금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몇 분이서 같이 하고 계시나요? 저희 의원 5명이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물이나 뭐 소금 같은 거 좀 드시고요. 네, 먹고 있죠. 네, 지금 오늘 그 김영호 씨가 단식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단식을 중단했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결심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그 유민 아빠 김영호 씨 단식 중단은 아주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치고 상한 몸 잘 추스리는데 예. 좀 당분간 집중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그 김영호 씨 그 장기 단식이 예. 저희에게도 큰 그 부담과 책임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은 예. 또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 마냥 지금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예. 지금 뭐 국회도 중단돼 있고 또 국민들의 또 걱정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그 힘을 모으는 방안이 뭔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영호 씨가 단식을 중단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우리 심상정 의원님이랑 다른 의원님들 5분께서도 단식을 중단하시면 천만다행이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국회의원이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지요. 예. 다만 또 이렇게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정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네. 저희는 어쨌든 뭐 두 차례나 네. 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안이 이렇게 파기되면서 네. 이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게 우리 유가족들이 내 식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지만 내 이웃이나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고귀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그 요구인데 네. 이것을 국회에서 받아안지 못해서 정말 참 괴롭고요. 그 회초리라도 맞는 심정으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네. 또 종합해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방침은 언제쯤 정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뭐 밤에도 한번 논의를 해볼 예정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김영호 씨 때문만이 아니라 이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데 대한 어떤 책임도 네. 또 저희 소수당은 이번 세월호 특별법을 거의 그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속기록도 없이 거의 밀실해서 유가족들도 대변하지 못하면서 또 가장 먼저 법안을 낸 저희 정의당 같은 데는 완전히 배제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답은 집권 여당에서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좀 압박이라도 해야 되겠다,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게 더 효과적인 방안인지 네. 저희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농성을 하시는 것은 뭐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네. 뭐 투쟁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 식사 좀 하시면서 하시죠. 더 기운 내셔가지고. 네. 단식을 하고 계시면 말이죠. 이 보는 이들이 아주 마음이 좀 더 무거워져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11대 말씀이지만 다들 이제 국민들께서 예. 유민이 아빠도 40여일 넘게 저희 할 때마다 40여일 가까이 하고 있고 예. 또 국민들 물론 릴레이 단식이지만은 뭐 연인원 한 25,000명씩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 또 더 큰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예. 좀 더 이렇게 더 큰 책임으로 임해야 되지 않나. 네. 사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하여튼 뭐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동참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법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말이죠. 뭐 국회의원이 무능하다기보다는 예. 저는 뭐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두 당이. 그렇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대통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요 밑에 예. 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 지금 유가족이 6일째 예. 그 농성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대통령의 답을. 네.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제 발로 걸어 나온 사람 말고는 한 명도 구조해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국민들이 경악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진짜 세월호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사실 세월호 특별법이 나온 거고요. 네. 또 그런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국가 개조를 주장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어요. 세월호 특별법, 성역 없는 진상조사, 유가족 뜻이 먼저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뜻을 제대로 받아서 집권 여당이 유가족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했으면은 유가족들이 여기까지 뭐 대통령 만나러 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대통령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거고 또 선출직 정치인들은 그 설명에 성실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죠. 네. 그거 저걸 다 떠나서 예. 과거에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분들이 지금 뭐 저 범죄자도 아니고요. 단순 민원인도 아닌데 피해자들인데 정무수석이나 또 이렇게 청와대에서 내보내서 위로의 말도 건네고 그랬는데 뭐 그런 것조차 없고 거의 철문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네. 우리 유가족들이 매우 섭섭해하고 알겠습니다. 뭐 분해하시고 계십니다. 그 대통령이 뮤지컬을 관람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뭐 뮤지컬 관람한 것 자체를 예. 문제 삼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지금 모든 대한민국 정치가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도 유가족 만나셔서 대통령이 적절히 하겠다고 하시고 또 기자회견에서 밝히셨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에서도 알겠습니다. 속도를 낸 건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또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저 대통령이나 여당이 좀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네.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그 대통령의 그 7시간 그것 때문에 그렇답니까? 그러는 겁니까? 글쎄 속 깊은 내막을 알 수는 없겠지만요. 예. 사실 과거에 그 내곡동 사저 문제 같은 경우는 야당한테 특검을 추천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세월호 참사는 그 이상의 문제고 또 국민의 눈높이로 하자는 거니까 유가족들을 추천해라 할 만도 한데 이거를 이렇게 극구 여당의 재량권을 주지 않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큰 부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일각에서는 말이죠, 이 새누리당, 세월호 참사가 큰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건은 사건대로 또 국회에서 차원에서든지 논의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임위원회도 열어서 다른 법안 가지고도 또 논의할 것도 많고 할 텐데 그게 병행은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의 걸림돌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정말 정치권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집권 세력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특별법 빨리 만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약속만 지키시면 당장부터 국회는 정상화되는 거고요. 오히려 최경환 부총리가 엊그저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경제 위기다. 이런 경제를 볼모로 오히려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청와대와 여당이야말로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경제 죽이느냐 저는 그렇게 거꾸로 좀 강하게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타협점이 나올 수 없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예를 들면 수사권 기소권에 관해서 이제 완전히 달라 아니면 무슨 다른
또 제3의 안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도대체 여야나 유가족 사이에 이게 타협할 수 있는 접점이 없습니까? 저는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께서 예. 유가족을 만나셨잖아요. 예. 사실 그 세월호 특별법 만드는 가장 큰 책임자시기 때문에 네. 진작에 만나셨어야 돼요. 근데 두 번이나 합의안이 파기된 이후에 세월호 참사 이후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처음 유가족 대표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집권 여당으로서 과연 정말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쨌든 뒤늦게지만 만난 것이 저는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고 보고 예. 잘 접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액면가 주장에 대해서는 폭이 넓은 것 같지만 네. 유가족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틀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여당이 진심으로 그 뜻을 존중한다면은 방법론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축적으로 저는 그 합의가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여당은 또 청와대 재가를 받아야 될 테고요. 또 유가족 대표들은 또 유가족 총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가족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전체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어 보여요. 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 이 최근에 오면서 이 세월호 참사 문제가 이 정파적인 정쟁화되는 경향이 보여집니다. 이게 이 그럴 문제가 아닌데요. 전 국민이 참 이렇게 놀랬고 애도하고 했던 문제인데 이상하게 무슨 보역 갈등 비슷해져 버리고 말이죠. 또 기존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게 움직여지는 것 같은 이상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니 그거야말로 정말 집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그 집권 세력에서 사태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 무능하고 또 일을 잘 못 풀어오지 않았나 야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똑부러지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대통령께서 유가족을 빨리 만나십시오. 빨리 만나라. 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 좀 챙기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식사 좀 하시면서 농성하시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써보지도 못한 내 카드 포인트가 다음 달이면 사라진다니 아깝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포인트 유효 기간을 평생으로 바꾸다. 와, 롯데카드 포인트 유효기간 폐지? 좋은데?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롯데카드 포인트에 한해 11월 1일 시행 예정.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네, 세월호 유가족 김영호 씨의 46일간의 단식. 이번 단식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5998번님께서는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유가족에게는 상처를 남겼고 국민들에게는 정치인들의 무능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4875번님께서는 한편으로는 단식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분열되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7842번님께서는요. 네, 본인의 몸만 상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으니 네, 단식 중단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3293번님께서는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권력 앞에 개인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는 부분은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 뵙겠습니다.